안녕하세요. 장발총각입니다. 사실 매력은 우리의 삶을 더 쉽고 더 좋게 만들어주는 초능력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애를 쓰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아끼는 사람들이나 좋아하는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얻고 존중받는 것은 자존감과 자신감을 높이고 정신적 그리고 정서적 건강을 개선하는데 분명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어떻게 하면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늘 고민합니다. 외모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더 매력 어필을 할 수 있는 심리적 요령과 비결이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약간의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요령이라도 알아야 노력이라도 해보겠죠. 여기서 심리학이 우리들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7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공통점 찾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누군가와 공통점이 많을수록 그 사람을 더 좋아한다고 믿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성격 유사성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밝혀냈죠. 예를 들어서 성격의 유사성이 높은 사람들 사이에서 상호 이해와 공감이 증가하고 이는 더 나은 관계 형성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심리학자들의 주요 발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연구자들에 따르면 바람직하지 않은 특성의 유사성이 바람직한 특성의 유사성보다 호감도와 매력에 있어서 더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격이 서로 정말 지랄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랄 맞는 결이 비슷하면 서로에게 매력을 느끼고 끌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람직하지 않은 특성의 유사성이 더 강한 매력을 느끼게 하는 걸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람직하지 않은 특성, 그러니까 부정적인 성격 패턴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또 이들이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바람직하지 않은 성격 특성들이 비슷할 때 두 사람은 서로의 부정적인 행동 패턴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모두 완벽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서로의 완벽주의적 행동을 이해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것을 서로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로의 행동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되고 따라서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바람직하지 않은 특성이 비슷한 사람들 간의 관계는 어느 정도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서로 비슷한 부정적 성향을 공유함으로써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를 판단하지 않게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은 공감 능력의 상승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사성, 이것이 관계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바람직하지 않은 성격 패턴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의 어려움을 생각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유, 나도 지금까지 지랄 같은 이 성질 때문에 고생 많이 했는데 너도 고생 많이 했겠다. 그래, 나도 너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통해서 연대감을 형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연대감은 서로의 부정적인 경험을 나누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더 강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론은 우리는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발전의 기회를 경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강한 믿음이 끼리끼리 끌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상대방의 행동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다른 영상들을 통해서 여러 번 언급한 바 있죠. 이 전략은 심리학에서 미러링 또는 카멜레온 효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미묘하게 모방하면 그 상대방이 결국 우리를
좋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생물학에는 DNA가 있지만 심리학에는 거울 뉴런이 있다라는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감정 상태뿐만이 아니라 행동까지 따라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과 일치하고자 하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누군가와 대화할 때 앞으로 상대방의 표정, 제스처, 그리고 자세를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체 언어가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상대방이 무의식적으로 우리를 좋아하게 된다고 합니다. 미러링, 그러니까 따라하기죠. 이것은 매력과 친밀감을 높이기 위한 바디 랭귀지 기법이에요. 최근의 연구를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우리를 따라하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더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방은 대화의 흐름을 유지하는 아주 유쾌한 방법이 되는 것이죠. 상대방의 잠재의식이 나의 비슷한 행동을 알아차리면 호감도가 즉각적으로 올라갑니다. 이런 미러링, 단시간에 호감도와 매력을 높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 다음 세 번째, 유능하지만 약간 서투른 사람으로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유능한 사람을 매우 좋아하죠. 하지만 그 유능한 사람이 때때로 서투르게 행동하거나 아니면 정말 사소한 실수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우리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이것을 프레폴 효과, 엉덩방아 효과라고 하죠. 프레폴 효과는 심리학자 엘리엇 아론슨이 제시한 개념입니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사소한 실수를 저지르면 그 사람이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이론이죠. 이 효과의 핵심은 완벽함의 미세한 균열이 오히려 인간적이고 매력적인 면모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아론슨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매우 유능하고 뛰어난 사람들에 대해서 높은 존경심과 신뢰를 가지지만 이들이 완벽함을 유지할 때는 때때로 거리를 두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이 사소한 실수를 하거나 서투른 모습을 보일 때 그들은 오히려 더 인간적이고 접근 가능한 존재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유능한 사람의 사소한 실수는 자아 존중감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아 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이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경향이 있죠. 이러한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정직함과 자신감을 전달하고 결과적으로 더 높은 호감과 신뢰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일수록 이러한 자아 존중감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소한 실수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사람들을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죠. 따라서 평소 자신이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혹은 나는 무조건 모든 면에서 완벽주의자가 돼야 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때때로 서투른 모습을 보임으로써 결점이 있고 불완전하다는 것을 드러내 보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호감을 줄 수가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결점을 드러내면 그들은 우리에게 여러분들 더 친절하고 공감하며 동정심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이러한 심리적 트릭,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호감을 얻고 싶다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좋아하고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어 하겠죠. 사람들을 옷에 묻은 먼지 털어내듯이 그냥 툭툭 털어내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의 관심을 막 구하려고 하진 마세요. 관심을 구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관심을 받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떨어집니다. 대신 다른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주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훨씬 더 높이 평가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호감 가는 사람이 되는 능력을 개발하면 인간관계, 사회 경제 활동에서
훨씬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매력 있는 사람이 되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무엇보다 자신감과 공감 능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물론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는 것, 여러분, 인생 엄청 깁니다. 지금부터라도 머릿속에 꼭 집어넣으시길 바라요.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